안녕하세요, 유수망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방금 따끈따끈하게 보고 온 영화와 관련된 관람평을 남겨볼까 하는데요. 바로 영화 미키 17입니다. Are you afraid to die? This time I wasn't scared.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. 미키 17은 일단 2025년 2월 마지막 날 바로 2월 28일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이고요. 복제인간을 소재로 한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소설 미키 7이 바로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. 실제 영화에서는 이 원작에 대한 각색을 또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요. 완벽히 소설의 플롯을 따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사실 저는 원작 소설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. 영화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요. 미키라는 주인공이 친구와 함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무지막지한 사채를 떠안게 됩니다. 근데 하필 이 미키와 친구가 돈을 빌린 대상이 누구였냐면요.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 채무자를 쫓아오는 사채업자, 완전 악덕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것이었고, 너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. 알았어? 약 물어라. 미키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주로 가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. 갑자기 왜 뜬금 우주가 나오지 싶었죠. 그건 바로 미키가 살고 있는 지구는 점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었고,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의 터전인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일단 미키는 살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, 이게 바로 Expendable, 본인이 직접 소모품이 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. 그야말로 실험쥐가 된 거죠. 영화의 세계관 상에서는 사람의 감정과 기억들을 모두 이전시켜 새로운 신체에 주입할 수 있는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요. 이를 활용해서 우주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 겁니다. 예를 들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겪는 고통스러운 반응들을 직접 인간의 몸으로 느끼고, 새로운 행성의 대기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노출되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거죠. 실제로 보시면 이 영화에서 진짜 모든 인체 실험을 다 진행해요.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다 진행을 하는데, 보면서 약간의 조금 역겨움도 느껴지고 불쾌함도 느껴지더라고요. 정리하자면 대의를 위해 반복적으로 희생하는 죽는 노동자를 사람들이 만든 거죠. 근데 죽더라도 다시 신체는 만들어지고, 죽었던 기억과 감정과 그 고통까지도 다 남는다는 거.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 내가 죽은 느낌과 고통을 알고서도 눈이 떠진다는 게. 이제 왜 영화 제목이 미키 17인지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, 미키가 바로 이 17, 17번째가 될 때까지 죽은 겁니다. 그렇게 계속해서 죽는 날이 반복되다가요, 이 미키가 이제 행성에 도착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, 이 외계 행성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추락을 하게 돼요. 근데 엄청나게 심하게 추락을 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본인이 아직 미키 17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곳에서 제가 스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요, 살아남게 됩니다. 잡았죠? 날라가서 정글 차이봐 진짜. 와. 하지만 이 미키 17이 죽은 줄 알았던 본부에서는 이미 미키 18을 프린팅을 해버린 상황이었고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키가 2명이 되는, 이 영화에서는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멀티플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일어나는
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담아낸 영화가 바로 미키 1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. 불편하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영화의 소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. 이 복제인간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진부할 수 있는 소재예요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키를 연기하신 배우님인 로버트 패틴슨의 환상적인 1인 2역 연기에 몰입하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. 제가 근래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 중에 한눈 팔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봤던 유일한 영화였으니까요. 이걸로 말 다 한 거죠. 영화에서 되게 적나라하게 사람이 프린팅되는 장면이랑 이 죽은 복제인간을 소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 등장인물의 약간의 현타? 심리적인 무력감 같은 거를 되게 배우님이 잘 표현해서 제가 보면서도 되게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불쾌한 그런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. 마치 미래에 일어나는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다랄까요? 무튼 배우님의 연기가 이 진부할 수도 있는 소재를 더욱 더 흥미롭게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명불허전인 봉 감독님의 영화의 백그라운드 뮤직, BGM. 이건 박수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. 정말 그 긴박한 상황들마다 나오는 참으로 시적절한 브금들이 이 영화에 100배 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어느 순간 스크린에 내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참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먼저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거리. 한 번쯤은 우리 생각해보고 얘기해봤던 논쟁거리 아닌가요? 이 논쟁에 대해서 인물의 스토리와 감정이 더욱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나의 주장에 대한 잣대들이 흔들리더라고요.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거를 확신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. 영화의 초반부에서는 이 프린팅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가 본인의 이윤을 위해서 사용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복제인간의 공존, 즉 멀티플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마련이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에 내 복제인간이 다른 사람을 살해를 했어. 그러면 복제인간과 본체에 대해서 동시에 처벌이 돼야 되는가? 아니면 복제인간에 대해서만 처벌이 돼야 되는가?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. 그리고 미키의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해서 프린팅을 한 것도 아니고 임무 수행 중에 외계 생명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아서 멀티플이라는 현상이 진행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걸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죽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고서 먼저 복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플 때문에 너는 영구 삭제되어야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. 또 이거는 제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 생명체 일명 크리퍼들이 굉장히 영화에서 징그럽게 나와요. 약간 촉수같이 생긴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미키 17이 죽지 않게 도와주기도 했고 되게 착한 친구들이거든요. 근데 제가 정해놓은 이 시각적 불쾌함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이 존재들에 대해서 저는 유해하다고 판단을 이미 내려버린 거예요.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서 스크린을 바라보니까요.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 고정관념이 참으로 미개하구나. 이게 외계 생명체의 친구들 기준에서는 우리가 유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일 수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들은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었어요. 반대로 확실히 이 생명체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들을 하등하고 유해한 생명체로 몰고 이 존재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또 대비가 되어서 더욱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지점이었습니다. 이런 것들 외에도 참 얘기할 거리들이 많은 영화였는데 이거 다 얘기하고 나면 1시간이 넘게 또 지날 것 같아가지고
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정말 재미있는 영화고요. 여러분들도 영화관 가서 재미있게 관람하시기를 제 이름처럼 소망해보며 미키 17 관련 관람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정말 일절 뭐 지원이나 후원 같은 거 안 받았고요.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그런 관람평이니까요. 혹시나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네,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